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카메라 모드를 바꿔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최근 기사였어요. 2023년 6월 16일 어떤 큰 기사가 났었는데요. 발암 물질에 노출된 양식장 노동자들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양식장 노동자분이 암에 걸렸던 그런 사연인데요. 전남 영광이었습니다. 장어 양식장이었고요. 수산용 포르말린이라는 걸 쓰다가 이제 이런 암에 걸리셨는데 참고로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원래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부터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고, 왜냐면 이 기생충 제거하는데 굉장히 뭐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뭐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포르말린 이거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저 써도 되나? 뭐 이렇게 아마 좀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정부 입장은 뭐냐면요. 일단 이게 물에 희석해서 쓰니까 아주 극소량 쓰거든요. 뭐 기준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하 기간 이게 시간 지나면 또 이게 날아가거든요. 당연히 뭐 날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출하 기간만 잘 지키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뭐 그랬었는데 실제로 뭐 우리나라만 쓰는 건 아니고요. 미국, 캐나다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치어라고 어린 물고기 입식할 때도 대부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포름알린이라는 게 뭐냐면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성이 강한 어떤 이 기체거든요. 상온에서 기체를 이제 물에 녹인 게 포름알린인데 문제는 시간 지나면 이게 다시 빠져나와요.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는데 그걸 가까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계속 포름알데히드 계속 들이마셨던 거죠. 당연히 이게 독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이마시다가 병에 걸리셨는데 처음에 정부도 인정 안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역학조사 끝에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됐고 고용노동부 정식 입장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6월 9일이고요. 이 산업재해를 인정했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작업장에서는 더 신경 쓰게끔 여러 가지 뭐 장비라든지 뭐 어떻게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기사를 빠르게 제가 요약해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저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좀 신경 더 써야겠구나, 더 쓰셔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인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이 좀 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먼저 독성만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포름알데히드 독성은요, 기체 상태라고 했잖아요, 상온에서. 이게 되게 급성 독성이 나타납니다. 급성 독성. 그러니까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흡입하든 뭐 경구로 들어가든 그리고 심지어 유전 독성까지도 일으킬 정도로 아주 강하고요, 독성이. 국제암 연구소에 따르면 1군입니다. 1군. 그룹 1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 사람한테 노출시키든 동물한테 노출시키든 암이 확실하게 발생하면 이런 발암성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그걸 이제 1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그냥 독성 물질이다. 독성 물질이라 보시면 돼요.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 독성이 강하냐면 농도가 아주 낮아도 눈과 피부를 아예 자극해 버리는 뭐 두통은 기본이고 그다음 농도가 좀 진해지면 그 상태로 우리가 계속 들이마시면 뭐 폐수종 또 심한 경우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물에 녹인 게 포르말린인데 그럼 포르말린 독성을 좀만 더 별도로 볼게요. 이게 왜냐면 같은 거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르말데히드 물에 녹인 거니까 뭐 똑같다고 봐야 되겠지만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냥 기체 상태니까 물에 녹였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독제, 살균제 뭐 등등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포르말데히드 물에 녹인 다음에 걔네들끼리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돼요. 그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별도의 첨가제를 넣습니다. 그 첨가제가 뭐냐면 바로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메탄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에탄올은 술의 원료잖아요. 그래서 그건 마셔도 되는데 물론 많이 마시면 위험하지만 메탄올 이거 굉장히 그것도 독극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탄올은요, 여러분들 제가 7ml만 마셔도 실명합니다. 눈이 그냥 멀어요. 멀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 메탄올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포르말린에 노출됐다는 거는 내가 어디다가 제가 포르말린을 막 부었어요. 부으면 거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포름알데히드도 있지만 메탄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르말린 독성은 메탄올까지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포르말데히드도 날아가고 메탄올도 날아갑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출하 기간 잘 지키면 또 소량 쓰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산 포르말린 이런 독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준이 있죠. 그리고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일단 넙치하고 어란으로 제한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넙치 어란은 써도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나머지 어종을 쓰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예, 써도 되는데 그것도 수산질병관리사라고 있어요.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판단하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장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 뭐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사진에서. 예. 연합뉴스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양식을 하죠. 말 그대로 뭐 가둔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수산용 포르말린은 쓰면 안 됩니다. 사용 금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규정입니다. 법이에요. 법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쓰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왜 쓰면 안 될까요? 저기다 혹시라도 썼다가 쓰게 되면 혹시라도 이게 잔류하게 되면 잔류할 가능성이 높게 돼서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그 생선에 잔류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르말데히드 그런 뭐 메탄올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했죠. 아니 기체 상태가 순식간 날아가지 않느냐 하는데 날아가는데도 이게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날아가는데 시간.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저기 우리 페인트 있잖아요. 페인트. 집 페인트 바르면 거기도 이제 시간 포르말데히드가 빠져나오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서서히 빠져나오죠. 서서히. 뭐 오랜 경우 뭐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막 2, 3년 걸려요. 그 완전히 그 냄새 날아가는데 그럼 좀 서서히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많이 써서 잔류할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산용 포르말린 그 사용량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동물약품협회의 발표 자료입니다. 거기 우리나라 수산용 포르말린 그 판매된 양입니다. 판매된 양이에요. 매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1,200톤이 넘어가죠. 여러분 1,000kg이 1톤입니다. 1,000kg이 1톤 어마어마하죠. 이게 1톤이 1톤. 근데 1,200톤 이상이 매년 지금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팔려 나갔다는 건 사람들이 그거를 어딘가 썼다는 얘기죠, 그죠? 어디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을 리는 없고 어딘가 썼다는 얘기겠죠. 자, 썼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수산용 포르말린 투여량 기준이 뭐냐면 보통 물 1톤당 포르말린을 보통 밀리리터 단위로 넣어요. 그러니까 물 1톤이 있으면 거기다가 수산 포르말린을 뭐 왕창 붓는 게 아니라 밀리리터 수준의 극소량을 이제 첨가해 쓰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그만큼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넙치를 키운다면 1톤당 뭐 100에서 200ml 쓰면 되고 어란이라면 1톤당 1000에서 2000ml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안 쓴다는 얘기죠. 그만큼 뭐 많이 쓰지 않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팔려 나간 양은 1200톤 이상씩 팔려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시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 양이 방대한 양이 전부 다 넙치 어란에 쓰이고 또 그 외 기타 어종의 그 아까 자격증 있는 분들에 의해서 아까 처방 받아가지고 쓴 데까지 합쳐봤을 때 이 1,200톤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1,200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팔려 나갔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은 아주 소량만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물론 저 1,200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넙치 어란에만 쓰였으면 좋겠는데 그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일단 그런 제보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상 가두 양식장에 쓰면 안 되는데 수산용 포르말린을 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익명의 제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제보를 했다라고 해요.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뭐 극히 일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후속 취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딱 제보 한두 명만의 의견만 가지고 또 다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왜 그럼 쓴 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썼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가두리 양식장 그물 있잖아요. 그물이 쓰이잖아요. 아주 극소량의 그 포르말린을 쓰게 되면 이게 독성이 너무 강하니까 기생충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뛰어납니다. 실제 포르말린은 여러분 시체 방부제로도 써요. 뿌려놓으면 시체가 안 썩으니까 그 정도로 미생물 제거하는데 아주 최고입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그물에 그런 게 안 끼면 기생충과 곰팡이가 안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물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저걸 쓰게 돼 포르말린 쓰게 되면 그게 늘어나는 거죠. 그 시기가 한 달마다 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늘어나니까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그죠?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금을 가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되게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예, 그거 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꺼내는 것도 엄청 무겁고 다시 재설치하고 그것도 또 다시 또 세척도 해야 되고 뭐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쓴 데가 있는 곳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제보가 사실이라면.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수산용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꼭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걸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부도 이제 뭐 기업도 이런 해당하는 관계자분들도 더 긴장하고 더 신경 쓴단 말이죠. 실제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포르말린을 추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판매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매되고 나면 그것이 실제 어디로 가는지, 실제 어디서 얼마큼 쓰이는지 이런 거는 현재는 추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제 상태로 봤을 때 지금 뭐 해양수산부든 고용노동부든 참고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 어장 관리감독 실제 그 실태조사 나가는 경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뭐 10군데 내외인가 뭐 그래요. 작년인가 재작년 자료를 보니까 그 해양수산부도 이거를 뭐 어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이게 관리 감독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판매된 양이 너무 많고 거의 뭐 1,200톤 이상씩 팔려나가고 있고 그 여기 절대 쓰면 안 되는 건데 혹시라도 쓰인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거기 쓰이다가 혹시 그라도 그 어류에 잔류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다 우리가 입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더 추적 조사까지 하게끔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우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